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공포가 선물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폭락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제이미 다이먼이 드디어 만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두 거물이 만나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또다시 기회가 오는 것인가?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선물 시장이 폭락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우가 1.37% 빠지고 있고요. S&P가 1.71, 그리고 나스닥은 2.21%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평소 대비 나스닥만 놓고 본다면요, 나스닥이 보통 좀 빠진다라고 할 때 0.5니까 지금 4배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이 평소 대비 아주 급락,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요. 지금 트럼프 이 관세 충격이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일부 때도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아마도 이제 장이 열리고 내일 언론들이 이제 기자들도 이 주일날이고 이게 연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기사를 써내기 시작하게 되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이제 일시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만 뭐 한 가지 안도하는 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딥시크 공포 있죠? 중국발 딥시크. 자,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막 급격히 무너졌는데 그때 나스닥이요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3% 넘게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관세 때문에 떨어지는 건요 3%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면 뭐 좀 약한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그때 딥시크 공포가 오고 나서 그다음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 날도 굉장히 많이 반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요. 이번에 또 폭락하는 자, 지금 이 선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요. 내일 주식 시장이 폭락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일 만약에 주식 시장이 흘러내리거나 또 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숫자가 보여주면요. 결국 좋은 줍줍 찬스가 되겠죠. 자, 아무튼 내일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딥시크에서도 학습되어졌듯이 너무 공포감에 쩔지 마세요. 이게 이제 주가가 막 이 주식 이 소위 선물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요 주가도 폭락할 수 있는데 그거 금세 또 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건요 보편적으로 이럴 수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다뤄드렸던 우리 보면은 투자의 전설 있죠,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You get recession. The stock market goes down.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뭐 이 폭락도 오고 주식시장이 떡락도 오고 또 경기 침체도 찾아오고 암울해 보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세요. 뭐 한국 시장처럼 뭐 냄비처럼 막 들끓었다가 뭐 왔다 갔다 감정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좀 더 큰 어떤 사자의 심장으로 지켜보면서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볼까요? 74죠. 자, 오일도 2.27%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2까지 떨어졌던 것이 오일 가격도 갑자기 좀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일 가격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게 지금 오르는 거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정말 일시적으로 지금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4.5입니다. 10년물 금리는요 변동이 없어요. 4.8까지 갔던 게 4.5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지금 뭐 그렇게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냥 4.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년물 금리는 변함이 없는데 나머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일시적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다가 갑자기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세 때문이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내렸던 그 관세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름값이, 오일 가격이 갑자기 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프라이스가 현재 이 스파이크, 튀어오르는 것은 is temporary,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oil prices could plummet. 그러니까 이 오일 가격은 결국은 그냥 자유낙하처럼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일 가격은요, 결국 빠르게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오일 가격이 갑자기 한 10불, 10포인트, 1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in the longer run이라고 소위 장기적인 눈으로 보더라도요, 오일 가격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참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그로스 슬로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자꾸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중국도 사실 중국이 기름 소비 제왕이었는데 지금 중국도 뭐 완전 디플레 수준이죠. 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폭스바겐을 보세요. 이 공장이 사실 이제는 이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 자체가 너무 슬로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름 소비 자체가 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기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 자체적으로 빨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빨리 뽑아내서 기름값 빨리 내리자는 거예요. 자,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사우디 압박할 거예요. 기름값이 조금만 더 고개를 쳐들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또 푸시해가지고 야, 사우디 니네 기름 안 내릴래? 오펙 또 아니면 관세다 이렇게 또 때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관세 때렸듯이, 그리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야, 우리 니네 관세다 이렇게 가니까 먼저 고개를 숙이잖아요. 사우디 왕자도요. 그 드센 사우디 왕자가 바이든에게는 고개를 쳐들더니 트럼프 앞에서는 먼저 돈 싸들고 와서 투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봐가면서 봐가면서 하고 있죠. 트럼프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그 기름값 잠시 오르고 이런 관세 때문에 하는 건요,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 거래가 정말 굉장히 슬로해졌고, 부동산 지금 그 업자들은요, 그 소위 말 부동산 중개 이 리얼터들이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요, 너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Housing Contract Activity Slowdown in December 12월 달 데이터도 이제 나왔는데 이 거래 자체가요, 계약 성사가 안 돼요. 보통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뭐 나오는 족족 다 됐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고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몰기지 금리가 지금 거의 7% 육박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죠. 6% 초반까지 나와도 사실 띄엄띄엄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한 5%대가 나와줘야, 5%대 혹은 뭐 6% 초반인데 지금 사람들은요, 한 5%대 나와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higher mortgage rates are giving some buyers pause라 그러죠. 지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결국 높은 이 몰기지 금리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주저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그 매달 페이먼트이기 때문에요. 금리가 높아버리면은 한 달 내는 페이먼트가 높아져요. 그 굉장히 부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 이슈만, 야,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결국 이 부동산이 꽉 막혀 있는 건요, 트럼프 눈의 가시예요. 트럼프는 본인이 부동산으로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그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부동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참 많이 알아요. 근데 결국 부동산에서는 금리가 직격탄이거든요. 금리가 완전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푸시하는 게 빨리 금리 내리자.
빨리 내리자라고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요, 다양한 방식을 쓸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가를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갑자기 올랐지만 트럼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나가고 있죠. 정부의 재정도 줄이고 있고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본다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금리를 만지작거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걸 본다면요, 금리가 내려간다. 결국 주가에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책이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그 범죄 경력이 있고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다 군용기에 실어가지고 콜롬비아로 내보내는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일이 터졌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통령이 안 받겠다 그래서 관세 때린다, 니네 규제 들어간다니까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에 지금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런 이 소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니네 나라에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먼저 자기들이 무릎 꿇고 나옵니다. 먼저 나와서 우리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초록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중국인데요. 자, 천하의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undocumented Chinese citizen in the US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시민들, 자, 중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들 중에 undocumented입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하고 제대로 지금 현재 여기에 체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 중국은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먼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콜롬비아에게 관세 그냥 50%씩 때리겠다, 니네 관세가 100% 맞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자, 중국은 아예 그냥 우리는 바로 받아들일게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멕시코 쪽으로 많이 들어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중국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LA도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 샌프란시스코에도 보면은 큰 차이나타운이 있단 말이죠. 이미 벌써 이 아이스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요원들이 다들 지금 현재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다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관세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확실히 지금 트럼프가 이전 1기 때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국민적 저항이 없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도 익숙해졌고 이렇게 급습해서 사람들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가지고 넘기는 게 처음에는 이게 막 경악할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게 익숙해졌고 그리고 트럼프에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집 가격을 올린다, 이런 지금 현재 분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집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라면 오케이, go on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저항이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사회건요. 자,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가를 계속 잡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서프라이즈도 발언을 하나 또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요, he'll be doing live in-person talk this week with JP Morgan Chase CEO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에 바로 이 JP 모건, 세계 최고의 은행이죠, 이 CEO 제이미 다이먼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라이브로 직접 터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랄지 뭐 많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직접 라이브로 서로가 만난대요. 자, 정말 이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고 어마어마한 진보고 테슬라에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겐 굉장한 호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제이미 다이먼이 오래전에 틀어졌거든요.
이 둘이 원래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도 인물 볼 줄 알거든요. 사람 볼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뭐 어떤 재정 관련된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둘이 한번 이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언쟁을 하고 나서 서로 토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 JP 모건 있죠. 전 세계 최고 은행인 그리고 투자 은행인 이 JP 모건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요 계속 짜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줍니다. 형편없이 줘요. 모건 스탠리랄지 뭐 사실 다른 그 유대계 은행들 있죠. 투자 은행들은 다 잘 주거든요. 근데 유독 이 JP 모건만 자꾸만 테슬라에 대해서 뭐 거의 공매도 수준으로 공매도보다 살짝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이게 결국은 CEO가 머스크랑 싸우고 나서 그냥 그러한 모든 그 머스크와의 관계, 테슬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코멘트하고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그냥 이게 그냥 흐름이 그렇게 아예 그냥 각이 잡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다른 어떤 괜찮은 메이저 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주더라도 이 JP 모건에서는 뭐 테슬라 목표 주가 $150, 테슬라 목표 주가 올라봐야 $151, 뭐 $5, 5불 올리고 1불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우리는 너에게 절대 좋은 의견 안 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뭐예요? 기업의 그냥 사실 그 소위 말해서 기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걸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줘요.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 우리 널 찍었어. 넌 안 돼. 우리 CEO가 너 싫어해. 이러니까 정말 그 밑에 직원들도 즉 이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안 좋은 이 소위 말해서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테슬라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머스크에게도. 그런데 자 드디어 둘이가 이제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대화합의 만남의 장이에요. 엄청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관련된 거 영상을 통해서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게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때 인터뷰에서 The guy is our Einstein이라고 그랬겠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처럼 정말 이 시대의 이 아인슈타인 천재로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고 이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이런 극찬을 제이미 다이먼 입에서 나왔다? 이건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진심으로 나온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d like to be helpful to him. 나는 머스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머스크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리고 his company as much as we can. 그리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 싶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목표 주가를 굉장히 짜게 줬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미워서 그런 거거든요.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 상하면요 안 줘요. 그냥 나 쟤 찍어버리면요 안 주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대출이랄지 뭐 금융 쪽에서 할 때도 별로 그렇게 그게 없었죠.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I'd like to be helpful to him.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떤 심정이냐면 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지니어스다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의 좋은 인재고 천재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we need to keep it.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프로텍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도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 이게 트럼프랑 똑같은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 트럼프의 이 직원 트럼프의 같은 행정부들하고 얘기 공감대가 형성됐겠죠. 머스크 같은 인재는 좀 특별하고 독특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거든요. 그럼 머스크 같은 사람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크나큰 실수를 한 거예요. 멍청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뺏긴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적으로 돕겠다 그러고 이건 결국은 체이스라는 세계 최고의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his company 회사도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표 주가를요 제대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아마 처음부터 크게 뛰게 할지, 그러면 아마 우리 막 욕할까 싶어서 아마 천천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씩 올려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올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일론하고 내가 hug it out. 우리가 화해했다라는 거죠. 만나가지고 허그 한번 하고, 야, 우리 풀자. 막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둘이 풀었다는 게, 사나이답습니다. 아주 사나이답게 아주 이게 풀었다는 게 아주 저는 흐뭇합니다. 제가, 왜냐면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정말 아쉬워했거든, 제가요. 왜냐면은 이 제이미 다이먼, 세계 최고의 은행의 수장과 머스크가 틀어진다. 저는 사실 속으로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면은 둘이 잘 됐다라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 X를 인수할 때도요, 이쪽에서 돈을 더 이렇게 잘해주고 이랬으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이미 다이너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머스크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정말 두 거물이 화해를 하고 직접 만난다? 여러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는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자기에게 이렇게 극찬해줬으니까, 이제 제이미 다이먼을 정말 소위 말해서 인물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좋은 지금 호재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이건 분명 호재예요. 시간을 두고 이건요, 호재로 나타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델라웨어에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델라웨어의 사건은 뭡니까? 결국 델라웨어의 판사가 일론 머스크의 컴퍼세이션 패키지죠.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때 테슬라 주가가 한참 바닥일 때, 그때 이미 주주들이 뭐 거의 대다수가 합의해가지고 머스크에게 보상을 해주자. 그것은 결국은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웠을 때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월급도 안 받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회사가 뭐 무지막지하게 컸는데, 자, 이제 당연히 보상해 주는 건 우리 주주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법원이 틀어버렸죠. 이건 아니다. 뭐 주식 몇 개 갖고 있지도 않는 친구 얘기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뭐 주가가 막 요동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델라웨어를 테슬라뿐만 아니라 메타, 또 뭐 빅테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메타가 떠나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자, 메타뿐만 아닙니다. 몇 개의 이 굵직한 기업들이요, 너도 나도 떠나겠다라는 소식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요, 국가의 세금이랄지 또 델라웨어가 원래 사실 아무것도 없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델라웨어라는 곳은요, 결국은 이 기업들이 이곳에서 이 소위 말해서 법적인 그런 고향처럼 여기다가 회사를 세우는 게, 그게 이제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금이의 모든 것들을요. 자, 근데 회사들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이 델라웨어는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가장 최고의 기업의 수장에 대해서 주주들이 인정한 것을 판사가 틀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완전 반하는 거죠. 투표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주주들이 다 동의했는데 그걸 틀어버려요? 그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처음에 머스크만 했을 때는 얘네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막 굵직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누가 나서느냐? 바로 아래쪽에 사진에 나온 이분입니다. 이분은 델라웨어 거버너입니다. 자, 맷 마이어라는 분인데, 자, 이분 델라웨어의 주지사죠. 자, 이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요, 자, 최근에 델라웨어를 떠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뭘 얘기했냐면요, It is really important we get it right for Elon Musk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머스크에게 판결 내려진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바르게 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델라웨어 법원에서도 뭔가 어떤 이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도 우리가 확실히 좀 공정히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자,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We are cognizant that there may be some things we need to change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 법원에 델라웨어의 이 법원에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지금 델라웨어 판사나 법원이 뭔가 결정할 때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너무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we are going to work on them.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이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지사가 나선 거예요. 왜냐? 머스크 관련돼서 뭔가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그냥 머스크 옛날에도 머스크 그 인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X 인수할 때 그때 또 담당 판사 아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안 좋게 했기 때문에 그 판사도 사실 이제 머스크에게 이번에 똑같이 하다 보니까 판결을 또 비슷하게 낸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안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은 안 보고 딴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야. 모든 건 헌법,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지 이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법을 오히려 판사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 얘기한 거죠. 자, 이건요. 주지사가 나섰고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머스크의 사건이 항소 이제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항소에서 뒤집힙니다. 결국 그래서 그건 테슬라에게 또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왜냐면은 이걸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다 멋지게 만들고 방탄처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도 이 기술적으로 이걸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초반부터 마진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처음 발표한 이후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They won't make it 이렇게 했어요. 못 만들 거라 그랬어요. 한국에 그 문어 있죠? 문어머리도 뭐 맨날 나와서 테슬라 비판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여러분들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문어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뭔가 조금 요즘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한국의 배터리 뭐 이렇게 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에 대해서 무조건 망한다고 그러더니 본인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이게 시야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국내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잘 나가야 한국 배터리도 잘 나가는 거예요.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자꾸 뭐 같은 어떤 산업군인데 그걸 적으로 삼고, 그게 원래 못난이들이요. 자꾸만 주변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다른 기업을 욕하기보다는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더 어떤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건데, 꼭 뭐 못난이들은요, 공매도들이나 남 비방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꼭 그렇게 해서 남 기업을 욕하고 그런 경우 훨씬 많아요.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공매도들이 제일 불쌍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같지 않잖아요. 투자 같지 않은 투자를 하거든요. 다른 기업이 망해야 내가 돈 번다,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투자자의 자세로서는요. 근데 그 한국의 문어머리는 매번 테슬라 비판만 하잖아요. 오히려 테슬라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얘기하면서, 좋은 것은 본인이 테슬라 주식을 투자 안 하더라도요, 테슬라의 참 잘하는 점, 좋은 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얘기하냐고 무조건 망해요. 뭐 맨날 그런 소리 한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한심하거든요. 그 사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때 테슬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근데 결국 테슬라가 오히려 뛰어버리고 한국 배터리가 망해 지금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 설익은 그런 얘기들이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절대 못 만든다고. 자, 말한 지 몇 년 됐는데 안 나와. 사이버 트럭 못 만들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왜냐? 4680 배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와요. 근데 사이버 트럭에는 4680 배터리가 패키지, 세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요, 다 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막 하늘로 날아가면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이버 트럭 나와도 nobody will buy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살 거라고 막 공매도들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아무도 안 살 거래요. 이 못생긴 걸 왜 사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보세요. LA만 보더라도요. 너무 자주 보입니다. 너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가격대가 높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그렇지 연예인들하고 이 중심으로 사고 있잖아요. 멋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가격대도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요. 결국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또 계속 더 인기 있게 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요. 미국에서 America Best Selling Electric Pickup 트럭이 됐어요. 24년도에 전기 트럭 중에 1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다 틀린 거죠. 못 만들 거라고 그랬는데 버젓이 잘 만들어 나왔고 4680 잘 됐고 Nobody will buy 아무도 안 산대요. 나와봤자 못생겼다고.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맞서서 자꾸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문어머리 이런 선무당들은요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도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조스티브였습니다.